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견민 경희대 겸임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 이효 여사가 남편이자 동반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곁에 영면했습니다. 시민 2천여 명이 그 길에 함께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그곳에는 고문도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납치도 사형선고도 없을 것입니다. 연금도 망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십시오.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여정에 감히 저도 잠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더 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영원한 동지이며 동행자인 김대중 대통령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독실한 신자로 반세기 넘게 다녔던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현충원에서 추모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김 평론가님 보시면 한 시대를 살아낸 대모가 떠나시는 길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이 동교동 사저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오전 6시 30분에 발인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7시에 창천교회. 이 창천교회는 뭐 이효 여사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지만 네. 아마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창천교회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 운동을 할 때 창천교회가 마련한 네. 그런 공간에서 정말 숨죽여서 공연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창천교회에서 출발해서 또 시위가 되는 그런 공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창천교회에서 다시 또 이제 빠져나와서 네. 동교동 사저로 향하고 또 네. 김대중 도서관 노제를 이렇게 거쳐서 9시 반에 국립현충원에 도착해서 추도식이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10시 50분에 이제 안장식이 이루어졌는데 이 상황을 2천여 명의 네. 시민들도 함께 지켜봤지만 무엇보다도 이 여정을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죠. 네. 후배들이 특히나 이효 여사를 보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낙연 네. 총리 같은 경우도 추도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지만 굉장히 이효 여사의 그 무게감을 중요하게 다시 보여주셨고 문희상 네. 의장도 역시 추도사를 통해서 만든 감동을 갖다 전했습니다. 네. 참 한 시대와 이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동교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반세기 넘게요. 이 남편의 풍운의 길에 동요되지 않는 아내로 곁을 지켜뒀던 그곳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님은 저 동교동 사저도 가보셨다면서요? 네, 저는 그 정치인들 모시고 몇 번 가봤는데요. 문패에 이제 두 분 이제 딱 네. 조남이 있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네. 이효 여사의 여성 운동가로서의 그리고 그렇게 그 여성 운동가를 동지로서 함께 네.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온 그런 예우해주는 김대중 네. 전 대통령의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입구서부터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도서관 부분과 이제 사저 부분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거기 많은 해외에서 그 손님들이 오시면 네. 거의 유일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곳. 예. 그 전임 대통령 중에서 해외에서 무슨 사절이나 누가 네. 손님이 오실 때 이렇게 갈 만한 곳이 김대중 대통령 사저뿐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네. 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분이 안 계셨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삼김 정치 시대를 말할 때 네. 동교동과 상도동, 청구동. 그러니까 삼김을 얘기하는 게 그 지역의 자택
그 있는 그 동네 그 동 이름으로 불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아침마다 많은 정치 지망생들과 네. 기자들이 가서 밥을 같이 먹고 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에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택연금을 뭐 55차례나 거기에서 이렇게 네. 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으로 가기 전에는 거기 계속 사시다가 네. 일산을 가신 다음에 퇴임 이후에 다시 이제 김대중 도서관 뭐 이런 걸 하시면서 그 남북 그 평화통일 운동을 하시는 네. 그 근거지로서 계속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동교동에는 사형수에서 대통령이 되는 인생 역정, 눈물과 기도로 남편을 지켜줬던 이효 여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 장희찬 평론가님 여기를 대통령 기념관으로 써달라고 했는데요. 새삼 이 두 분의 과거의 사연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사실 이효 여사의 인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평탄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유복한 의사 집안 출신이었고 그 시절에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제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51년도에 피란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주쳤다가 네. 10년여가 지나서 62년도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여러 차례의 낙선으로 사실상 백수다, 뭐 정치 낭인이었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효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큰 꿈을 보고 내가 함께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10일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고요. 70년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진주교도소에 수감이 됐을 때 일주일은 서울에서 보내고 나머지 일주일은 진주에서 보냈는데 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회를 안 해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냐면서 진주에 계속 머무는 모습. 그리고 겨울에 한겨울에도 안방에 난방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리빨 같은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네. 집에 있을 수 있겠냐면서 그리고 80년도 이제 내란 음모죄로 또 구금됐을 때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구명 운동까지 직접 나서서 하게 됐거든요. 네. 이렇듯 인생 역정마다 굽이굽이 치는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기에 이 수많은 지금 이 동교동 출신의 정치인들에게 네. 어떤 의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이나 존경을 받는다고 봐야겠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잘못됨이 많았던 나를 용서해주고 아낀 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절절한 편지를 보냈던 그 부인 이효 여사가 결국 남편 곁에 오늘 영면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제 편히 세상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오늘 합장을 하던데요, 김 교수님. 네, 그러니까 평생의 반려자로 살아왔던 모습을 이제 저 먼 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노벨 평화상의 절반은 부인 몫이다라고 하는 외신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효 여사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부터도 이 여성운동에 헌신했던 대한민국 여성 인권운동의 첫 번째 1호의 인권운동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기간 동안은 여성부를 신설하게 되고 양성평등 기본법 등을 만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공덕들이 있고요. 네. 그 이후로도 사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북한에 관한 문제들로 이 북한을 두 번 정도 방북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평생의 정치적 동지로 지내왔던 그 모든 인생의 역정들을 이제는 저곳에서 함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못다 이룬 꿈들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면서 영면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시대의 별 두 분을 역사 속에 묻네요. 모쪼록 명복을 빕니다.